안녕하세요. 문낙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2030년 청주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고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주 도시 기본 계획을 한 번씩 열람해 보시는 게 좋은데,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주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 지도의 이 발전축 설정이라는 왼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원도심이 이제 도청과 시청, 그 남문로, 북문로, 상당공원, 중앙공원, 요쪽이 이제 원도심이고요. 거기 오른쪽으로 이제 상당구가 되고, 북쪽으로는 이제 청원구가 되고요. 왼쪽으로는 흥덕구, 그 다음에 이제 남서양 방향으로는 이제 서원구, 이렇게 네 개의 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인구 계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어져 있고, 또 시 관점에서 어떻게 도시 계획을 어느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도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시의원,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을 변경을 통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깔아 들어가는 도시 기본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 기본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용도 구역과 용도 지역을 변경을 통해서 도로도 설계하고 공원, 여러 가지 기반 시설하고 아파트 부지, 뭐 상가 부지,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개발 계획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구 계획이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교통 계획인데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시청과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들이 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해서요. 요즘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뭐 천안시하고 세종시하고 이제 충청북도하고 대전광역시 주변에 있는 광역시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세밀하게 개통이 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물건, 어떤 투자 대상 물건을 언제 정도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 관점대로, 제 소견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제 청주시 인구가 8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인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되면 이제 광역시로 승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이나 시 관계자 입장에서도 이 산업단지 유치와 그다음에 인구 계획, 도로 계획에 의해서 이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다 보면 이제 청주시도 광역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각종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도시개발 계획을 그거에 맞춰서 인구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여가도 해야 되고, 또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또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가로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전한 곳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본다든지 하셔야 될 텐데요. 행정구역별로는 뭐 이건 이제 2013년 자료긴 합니다만은 25만 얼마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현재는 좀 약간씩 변경이 있지만 큰 변동은 없어요. 여기서 한 2, 3만 명씩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인구 계획이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활권 설정하는 것을 5개 생활권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 시청 중심으로 이제 도심 생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 생활권, 서원 생활권, 흥덕 생활권, 청원 생활권,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제 도심 생활권을 하나 더 행정타운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도심은 뭐 이제 성안동, 사창동, 사직동, 뭐 이렇게 탑동, 대성동, 우암동을 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한 10만 5천 명 정도, 10만 명 정도.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뭐 금천동, 영운동, 용암동, 명암동, 그다음 용암동, 남일면, 가덕, 그다음 문의, 낭성, 미원 이쪽이 상당구가 이제 15만 4천 명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인구 계획이. 서원구는 이제 모충동, 분평동, 성화동, 개신동, 중림동, 수곡동, 산남동, 남이면하고 현도면 여기까지가 서원구인데 18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흥덕구는 가경동, 복대동, 복명동, 송정동, 강서동, 오송읍, 옥산면하고 강내면까지 흥덕구고요. 또 청원구는 이제 내덕동, 율량동, 사청동, 오군장동, 오창, 그다음에 내수, 북이면까지 이제 청원구가 되겠고요. 한 15만 명 정도 되고, 흥덕구는 23만 명 정도가 생활권이 되는 건데, 이제 2030년 인구 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이건 현재가 그리고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흥덕구인데요. 이제 도심 시청하고 이제 도청 주변에 있는 도심 생활권하고 상당구, 그 우암산 그쪽 방향, 동남지구 방향. 상당구는 인구가 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비해서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고요. 그다음에 서원구도 한 18만 명 정도 돼서 한 20만 명도 좀 못 미치고 있는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발전축이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청주역하고 서청주 IC, 그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강내까지 이제 아울러서 청주 IC와 청주 IC와 서청주 IC를 아울러서 그쪽에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세종시하고 이제 조치원하고 천안 이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서남, 서동, 저기 서북, 서쪽 이쪽으로 이제 발전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다 도로 계획이나 이제 학교, 그다음에 기관 시설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흥덕 생활권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건데, 흥덕 생활권은 이제 뭐 첨단 뭐 오송 때문에 이제 바이오, 그 BT, 그다음 물류, 유통, 뭐 IC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 생활권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에서도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은 그 흥덕생활권하고 청원생활권이 이제 각종 개발 사업 영향으로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흥덕생활권이나 청원생활권 위주로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아파트도 계속 단지를 입주 단지를 분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흥덕생활권 같은 경우는 23만 명 정도 되지만, 이제 현재 2020년에는 28만 8천 명 정도, 2025년에는 30만 5천 명, 2030년에는 32만 6천 명.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2030년까지 10년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흥덕생활권이. 근데 흥덕생활권이 이게 송정동, 요 복대동 요쪽에 보면은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청주 산업단지가 이제 근로자 수가 한 2만 8천 명 정도, 2만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되고요. 업체 수는 한 45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LG, 뭐 SK, 뭐 롯데, 그다음에 신텍이라든지 일반 IT, BT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일반 공장도 많고. 그래서 산업단지 인구가 근로자 수가 2만 7천 명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을 전입 안 하시고서 타 구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계획이 현재 한 17만 명 되는데 2030년에는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 19만 명 정도. 뭐 서원구 정도, 서원생활권은 18만 4천 명인데 2030년에 18만 7천 명이기 때문에 인구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생활권, 도청, 뭐 시청 주변에도 올해 2020년이 이제 한 11만 명 정도인데 2030년에는 11만 9천 명이라서 한 9천 명이 늘어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청원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2천 명인데 22만 5천 명, 그 2만 한 3천 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은 시에서 이게 그 계획을 한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은 흥덕구 흥덕생활권이 그래도 한 4만 명 정도가 2030년까지 늘어나지만 플러스 알파로 청주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기 4개, 5개 생활권역 중에서도 흥덕생활권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것도 전부 다 연계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 세대수도 나와 있는데 일단 흥덕생활권의 세대수만 먼저 좀 보시면 2020년에는 한 11만 5,200가구에서 이제 2030년 13만 한 6천 세대로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여러 가지 있는 걸 감안했을 때에 시에서 계획을 세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그 도면을 보시면은 흥덕생활권 구상도 맨 밑에 보면 약간 그 위치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맨 위쪽으로는 옥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복대동, 송정동, 그 다음에 하단 밑에 부분은 강내, 그 다음 왼쪽에는 오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KTX역, 오송 바이오단지, 그리고 옥산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복대동이나 송정동 청주 산업단지, 그리고 강내, 이제 세종시로 들어가는 그런 강내가 있는데, 흥덕 생활권 중에서도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이제 잔여 지역하고 북청 지역을 연계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일반 산업단지의 그 리모델링 추진이 예정이 돼 있고, 오송 역세권 복합 개발, 강영터미널 이제 환성터미널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덕구청이 저쪽 그 강내에 있는 그 사인리 쪽으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신설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 지구에 그 주변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준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테크노폴리스하고 북청지역은 이제 올해 토지 보상이 끝나고 내년부터 아마 다시 북청지역 인근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청주 일반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건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을 이제 대거 이제 신축해서 이제 청주 시내에 있는 IT라든지 일반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오송역세권은 뭐 바이오 쪽하고 세종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현재 하는 대로 계획을 개발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덕구청이 이전하는 흥덕구청이 상인리 그쪽은 아직은 뭐 이렇게 기찻길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다 이제 논밭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개발축은 앞으로는 보면은 복대동, 송정동 이쪽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내가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내역도 생기면서 그 미호중학교 이런 주변에 그쪽 생활권이 약간 기차길 때문에 좀 단절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강내가 어떤 세종시 쪽으로 좀 남쪽 부분으로 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내는 아까 지금 뭐 교원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좀 투자를 서서히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강내 이쪽에 신경을 써도 되고요. 강내, 그다음에 오송, 옥산, 복대동, 송정동 위주로 개발축이 되면서 교통이라든지 이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인구 계획이 이쪽 밀집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개발 계획, 흥덕구의 개발 계획을 보았을 때 복대동, 송정동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일단 맞고요. 투자 비중을 할 때 한 50% 이상은 복대동, 송정동 쪽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똘똘한 지역에 집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강내 쪽은 이제 흥덕구청이 이제 이전을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어져 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옥산은 이제 물류 유통 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도시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대동, 송정동은 계속 이제 청주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오송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요 산업으로 국제 이제 과학 벨트에 연계해서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계속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강내는 이제 뭐 사인리 이쪽에 행정업무 기반 구축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 이제 거기 미고중학교, 그다음에 교원대, 충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특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대동, 송정동, 옥산, 오송, 강내 위주로 유심히 교차로 중심으로 돼 있는 뭐 토지라든지 또 아파트 입지가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